세 번째 명제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어떤 명제가 있어요.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P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가정이라고 했고 Q를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가정과 결론을 서로 입장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결론을 가정으로 삼고 가정을 결론으로 삼으면 Q이면 P이다라는 또 다른 명제가 됩니다. 우리는 Q이면 P이다를 원래 P이면 Q이다의 역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면 이거의 역은 Q이면 P이다. 결론을 가정으로 삼고 가정을 결론으로 삼는 이러한 명제를 우리는 역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뭘 할 수 있냐면 P하고 Q라는 이 각각의 가정과 결론의 조건들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not Q이면 not P다라는 명제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우 명제라고 합니다. 원래 명제의 대우 명제라 함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두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뒀을 때 not Q이면 not P이다. 이 명제를 원래 명제의 대우라고 합니다. 다시 자, 원래의 명제 P이면 Q이다가 있는데 가정과 결론을 서로 입장을 바꾸는 걸 역명제. 입장 바꾸면서 부정하는 것을 우리는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원래 이명제라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떤 명제에 P이면 Q이다가 있잖아요. 얘의 거꾸로 보는 거, 얘는 역명제. 그리고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보는 명제는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역, 대우 역시 명제이기 때문에 역명제의 참과 거짓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고 대우명제에도 참, 거짓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자, 원명제가 참이면 역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명제는 반드시 참입니다. 원명제가 거짓이면 이거의 역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지만 대우명제는 반드시 거짓입니다. 즉 원래의 명제와 대우명제는 그거의 참, 거짓을 같이 합니다. 즉 진위성이 동일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원명제가 참이라면 가정이 결론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동치조건 P가 Q의 부분집합이면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방금 썼던 선생님이 썼던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명제로 바꾸면 곧 대우명제가 됩니다. not Q이면 Q의 여집합이고 not P이면 P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면 이거 대우명제도 동치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참이 됩니다. 자, 역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P는 Q의 부분집합이죠.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P가 온전히 Q 안에 들어갈 때, 즉 진부분집합이 있고요. P하고 Q가 서로 상등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즉 진부분집합이 되면 역명제는 거짓입니다. 하지만 P와 Q가 서로 상등인 집합이면 역명제는 참이 됩니다. 해서 원래의 명제 P면 Q가 참이다, P면 Q가 거짓이다, 이거에 따라서 역명제는 참이고 거짓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해서 원명제와 역명제는 참과 거짓을 동일시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진위성이 같다고 말은 못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P면 Q이다 해서, 자, 색깔이 너무 좀 연하네요. P면 Q이다 해서 색깔 달리할까요? P면 Q이다 해서 Q이면 P다를 역이라고 하고 not Q이면 not P다를 대우, 그리고 그 대우의 참과 거짓에 대해서는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더라. 자, 방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을 하나의 표 비슷하게 대응표를 만들어 주면요. P면 Q이다, P면 Q이다의 명제가 있으면 요거를 거꾸로 보는 것이 여기고요. 이거를 자리 바꾸면서 P와 Q를 서로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는 것은 대우입니다. 그리고 역명제에 대해서도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고 부정하면 또 다른 대우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요 둘을 이라고 합니다. 이명제라고 합니다. 이명제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몰라도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입니다. x가 y이면 x제곱은 y제곱이다. 이거 역과 대우를 말하라. 자, 원래의 명제 x 이꼴 y이면 x의 제곱이면 x의 제곱과 y제곱 같다 이거죠? 자, 이거 역은 뭘까요? 당연히 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정정 x제곱과 y제곱이 서로 같으면 x와 y는 같더라. 이거 대우명제는 x제곱과 y제곱이 같지 않으면 x와 y도 같지 않다 이거죠. 자, 원명제는 어떻게 되나요? 진위성이, 자, x제곱하고 y제곱이 같은 것은 x가 y가 같을 수도 있고 x와 y가 반대 보일 수도 있죠. 그러면 진리집합상으로 이러한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얘는 참입니다. 그러면 역명제는 이런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거짓입니다. 대우명제는 원명제와 진위성이 같기 때문에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나 더 정리할 수 있냐? 명제의 참거짓 판별, 명제의 참 F, 참과 거짓의 판별법. 첫 번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즉 가정이 결론 안에 쏙 들어가면 참이 되더라. 두 번째, 발레, X의 존재 유무, 발레가 있느냐 없느냐. 보통 우리가 발레라고 하면 발레는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에 위배되는 거에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대우명제의 참 거짓 판별하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보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가정이 결론 안에 들어가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고, 발레의 존재 유무, 발레가 있으면 거짓이고, 발레가 찾지 못하면 참이다. 그리고 대우 명제가 만약 참이라면 원래의 명제도 당연히 참이 되더라. 이렇게 세 가지의 명제의 TF 판별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 3단 논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단 논법이라는 것은 애초에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건데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3단 논법이라 하는데, 명제상으로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요 명제가 참이 되면 결국 P면 R이다도 당연히 참이 되더라는 겁니다. P면 Q이고 Q이면 R이면 P가 R이 되더라. 자, 증명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P면 Q가 참이라는 것은 진리집합상으로 P가 Q의 부분집합이고, 당연히 Q이면 R도 참이기 때문에 Q도 R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누구의 부분집합? R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개념항의입니다.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R이면 P가 참임을 설명하시오. 자, not P이면 not Q가 참이랍니다. 자, 얘가 참이면 이거 대우도 참이겠죠?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꿔서 부정. Q이면 P이다도 참이 된다. R이면 Q가 참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의 대우 not Q이면 not R도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면 R이면 P가 참임을 설명하래요. 자, 그러면 R이면 뭐가 성립하죠? Q가 성립하죠. 그죠? Q이면 뭐가 성립하죠? P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므로 R이면 P가 뭐가 된다? 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조건,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하면 이거 대우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함께 써놓고 단계 3단 논법을 적용하면 쉽게 주어지는 명제의 참 거짓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P는 애초에 가정 조건이고 Q는 애초에 결론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명제가 참이 되면 우리는 요 P를 가정이라고 할 뿐 아니라 뭐라고 하냐?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Q에 대해서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교재에 보시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 명제가 뭐일 때? 참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 가정은 결론 Q를 도출해내기 위해 충분한 조건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론 Q를 도출해내기에는 가정 P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기 때문에 P라는 가정은 Q를 보이기에 충분한 조건이구나 해서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결론 Q는 가정 P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겁니다. Q라는 것은 P로부터 왔기 때문에 Q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P는 Q이기한 충분조건, Q는 P이기한 필요조건이라고 합니다. 얘를 좀 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P이면 Q가 참이면 당연히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치에서 쓰면 충분인 거요. 충분이고. 자, Q라는 것은 화살표를 받는 거죠. 화살표를 받아요. 화살표. 여기다가 리을을 쓰면 필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제에서도 P면 Q가 참이기 때문에 P는 충분인 거고 Q는 화살표 필요입니다. 또는 이래도 됩니다. 가, 충, 결, 필 이래도 됩니다. 자, 이걸 여기다 쓸까요? 가충결필. 이 말은 가정은 충무조건이고 결론은 필요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충결필. 가정은 충분조건, 결론은 필요조건. 자, 그 다음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P이면 Q인 것도 참이고요. 이거의 역, Q이면 P도 참일 때 우리는 이 각각의 P와 Q를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필충조건이라고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P라는 것은 화살표를 내어주기도 하고, 즉 가정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분조건도 되고 필요조건도 되는 겁니다. Q 역시 마찬가지죠. 화살표를 받기도 해서 결론이기도 하면서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조건이면서 충분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각각 상대방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필충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상에 P가 충분이니 필요니 아니면 필충이니 또 Q는 필요니 충분이니 필충이니 이런 것을 따져보려면 반드시 P, Q에 대해서 원명제와 역명제의 참거짓을 다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명제의 진위 판단이 TF 판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Q는 어떤 조건이니? 자, 요렇게 다 따져봐야죠. 자, 수직선상으로 나타내 봅시다. 1번 문제. 1과 2가 있으면 2보다 큰 거 얘가 P고요. 1보다 큰 거 얘가 Q인 거죠. 그러면 P라는 것이 Q 안에 부분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다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P는 가정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P이면 Q이다와 Q이면 P다의 TF를 다 판단해야 하니까 2번 문제 P에서는 진리집합이 뭐가 되죠? 3과 마이너스 3이 있고 Q는 뭐밖에 없습니까? 3밖에 없죠? 이러한 포함관계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P는 Q이다 안 되는 거고요. Q이면 P이다 참인 거죠. 그래서 P는 결론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3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에요.
자, XY가 실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은 X도 0, Y도 0인 거죠. Q라는 것은 똑같네요. 0, 0. 그래서 P이면 Q이다도 참인 거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됩니다. 진리집합이 서로 상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P는 가정도 되지만 결론도 되기 때문에 얘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충분 조건하고 필요 조건과 그러한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P면 Q이다는 P는 무슨 역할밖에 못한다? 가정 역할밖에 못하고 Q는 결론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P는 충분인 거고 Q는 필요입니다. 반대로 Q이면 P이다가 Q가 P의 부분집합이면 Q가 가정인 거고 P는 결론인 거죠. 그래서 P는 결론이기 때문에 필요, Q는 가정이기 때문에 충분. 두 진리집합이 상등이면 P하고 Q는 가정도 되고 결론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념 확인.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P가 충분일 때 P가 가정이구나.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참이란 얘기겠죠. 집합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P, Q란 얘기겠죠. P 합 Q는 당연히 Q가 되는 거고 P 교 Q는 P가 되는 거겠죠. P 차 Q는 공집합이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예제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TF를 판별하시오. 자, 역 이렇게 합시다. x가 0보다 크면 2x 더하기 3도 0보다 크다. 자, 이 명제의 역 이렇게 하면 되죠? 2x 더하기 3이 양수이면 x도 양수이다. 자, 이거의 대우 보겠습니다. 대우는 결론 부정.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대우겠죠? 자, 그거의 참거시를 판단하나요? 네? 자, 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2x 더하기 3이 0이다. 2x 더하기 3이 0이다라는 것은 결국 x는 2분의 마이너스 3보다 큰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정의 진리집합은 x가 양수이다. 결론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덮고 있죠? 그렇죠. q라는 것이 p를 덮고 있는 거죠. p, q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 명제는 참인 거고 역은 참인 거고 대우는 거짓이 되겠죠. 2번 xy가 0보다 크면 x는 양수이고 y도 양수이다. 이거의 대우는 이거겠죠.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이면 x 곱하기 y는 양수이다. 자, 이거의 대우 결론 부정. x가 0보다 작거나 같던지 또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 곱하기 y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겠죠? 자, 그러면 x, y가 양수란 얘기는 양수, 콤마 양수, 음수, 콤마 음수를 얘기하겠죠? 진리집합이. 결론은 양수, 콤마 양수네요. 그러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인 거고. 아이고, 역을 먼저 얘기했죠? 역은 참인 거죠. 그리고 이거의 대우는 거짓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TF 판단이 중요하고 TF 판단하는 거에 그나마 수월한 것은
진리집합을 보는 거죠. 2번입니다.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에 기한 어떤 조건이냐?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까? 참이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입니까? 거짓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자, x제곱이 0이면 x는 0이다. 참이죠? x가 0이면 x제곱도 0이다. 참인 거죠? 자,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자, x 더하기 y가 2이면 x는 1이고 y는 1이다? 거짓이죠? 왜?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으니까요. 자, x가 1이고 y가 1이면 당연히 더하면 2니까 참이겠죠? 그럼 얘는 결론이니까 뭐다? 필요 조건이 되더라 이거죠. 글씨 좀 이쁘게 쓸까요? 여튼 원래의 명제, 역명제, TF 판단 다시 합니다. 예제 3번. 전체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P가 Q에 기한 충분이랍니다. P가 충분이니까 가전역할 한다는 거죠. 그러면 P가 이렇게 있으면 Q가 이렇게 덮고 있겠다. 자, 교집합하면 네, P가 나오죠. 합집합하면 Q가 나오고 Q차 P는 Q입니까? 아닌 거죠. Q차 P는 얘입니다, 이게. 자, P차 Q는 공집합입니까? 맞죠. 자, 얘는 P, 여, 교, Q의 여집합입니다. 얘가 전체 집합이냐고 물어본 거죠? 그 얘기는 P, 여, 교, Q가 공집합을 물어보네요. P, 여, 교, Q는 Q차 P인 거죠? Q차 P가 공집합을 물어보고 있죠? Q차 P는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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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다 이거죠. 진리집합 사이에 충분 조건, 충분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하는데 갑자기 명제의 집합의 연산이 나왔네요. 4번입니다. 충분 필요 조건이 되도록 미지수를 구하는데요. 두 조건 PQ가 이렇게 있는데요. P는 Q에 기한 충분이래요. 그러면 P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죠? Q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수익선 그립니다. 1, 3, 5. A는 어딘지 모릅니다. 자, P는 1, 3이랍니다. 1, 3. 자, 얘가 P인데요. 색칠, 색칠. 자, 그냥 Q를 찍어야 하는데 Q는 A보다 커 나왔고 5보다 작아 나왔대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런데 Q가 P를 뭐 해야 돼요? 덮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A는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런 거로 A는 1보다 왼쪽이고요. 혹시 A가 1이면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1입니다. 수익선 그려서 판단하면 되겠죠? 예제 5번. 세 조건 PQR이 있는데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 P가 가정이네요. not Q는 R이기 기한 필요 조건. 그럼 not Q는 결론인 거죠? 자, 써볼게요. P이면 Q가 참, not Q이면 not P가 참. 자, not QR, R이면 not Q인 거죠? 이거 대우 Q이면 not R인 거네요. 그렇죠? 자, Q이면 P이냐? Q이면 P냐 갑시다. Q이면 not R인 거죠? 그럼 not R이면 갈 데가 없네요, 얘가. 그래서 기억번호 참이라고 못하고요. 자, Q이면 not R이냐? Q이면 not R. 이거 이미 나왔죠? 자, not R이면 Q이냐? not R이면 Q이냐? not R이 갈 곳이 없죠? P이면 not R이냐? 자, 한번 가볼까요? P이면 Q예요. Q이면 not R이죠. 얘도 맞네요. 3단 논법 그대로 원래 주어진 명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우명제도 써놓고 판단 아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증명법입니다. 자, 명제를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증명된, 그러니까 명제의 참임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실제로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정의. 정의라는 것은 뜻이죠. 이제 명백히 하는 겁니다. 자, 증명. 지금 중요한 건 증명인데요. 어떤 명제 있잖아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과정. 그것도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려면 그 참임을 보이기 위한 선행되어야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가 있으면 성질이 있답니다. 우린 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증명을 해서 나온 그러한 식들, 그것을 우리는 정리라고 합니다.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정리. 그래서 정의와 정리는 이미 참인 명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는 약속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 과정은 필요하지 않아요. 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리들은 다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정삼각형은 세변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뜻입니다.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60도이다. 정리를 통해서 나왔어요. 증명을 통해서. 무슨 말 하셨죠? 개념 확인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것은 정의죠. 이등변. 두 개의 변이 등변이에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얘는 정리입니다. 증명을 통해서 나왔어요. 자, 명제의 증명. 이제 증명법입니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알고 있는데 어떤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증명이 됐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증명법은 원래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것은 간접 증명법입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 우린 얘를 대우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대우 증명 하다 보니까 대우라는 용어 때문에 지레짐작이 갈 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이려면 not Q이면 not P가 참임을 증명하면 되더라. 이게 대우 증명법입니다. 대우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 그게 대우 증명법입니다. 귀류법. 귀류법. 잘 보세요. 결론을 부정한 후. 결론을 뭐예요? 부정한 후. 모순을 보여라. 모순이 생김을 보여라. 결론을 부정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모순에 빠졌어요. 그 얘기는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대우증명법. P이면 Q이다가 참임을 보일 때 not Q이면 not P임을 보이면 얘는 대우증명법이다. 이거죠. 그 다음 귀류법은 가정 전제하에 결론을 뭐하자? 부정하자. 자, 요것은 이거.
왜 지를 쓰죠? 콤마죠, 콤마. 네? 가정을 전제한 상태에서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뭐임을 보여라? 모순에 빠짐을 보여라. 모순에 빠짐을 보여라. 그러니까 P이면 즉 무슨 말이냐면 P이면 not Q가 딱 되는 순간 모순이래요, 모순. 자, P가 된 상태에서 결론을 부정하면 내가 뭐에 빠졌다고? 모순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을 부정했더니 내가 모순에 빠지니까.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두 자연수 xy에 대하여 더한 것이 홀수이면 적어도 하나는 짝수이다. 더했더니 홀수래요. 그러면 xy 중 적어도 하나는 짝수래요. 그 얘기는 뭐죠? 둘 다 모두 홀수는 안 되고 한 놈은 짝수가 꼭 돼야 한다. 이 말이겠죠? 자, 이거의 대우. 자, 두 자연수 xy에 대하여 xy가 모두 홀수이면 뭐였어요? 결론 부정했어요. x 플러스 y는 짝수이다. 가정 부정한 거죠. 자, 얘가 p이고요. 얘가 q예요. not q, not p를 얘기한 거죠. 자, 이제 귀류법. x하고 y가 모두 홀수라고 뭐 하면 가정하면 x 더하기 y가 홀수라는 가정에 뭐가 일어나요? 모순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을 부정하면 나는 모순에 빠지니까. 아이고. 자, 그럼 개념 확인. x 곱하기 y가 1보다 크면 x가 1 또는 y가 1보다 크임을 보여라. 자, 대우하고 기울법이 있네요. 자, 먼저 대우. 자, 주어진 명제는 대우가 두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얘는 변함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대우입니다.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y도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니까요. 동시에니까. 자,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양변에 y를 곱했대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여기도 xy 1 곱하기 y 했대요. 오케이? 자, 근데 현재 y가 뭐래요? 양수래요. 방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케이? 자, 근데 보세요. xy가 y보다 작거나 같죠? 그런데 현재 y는 뭐였죠? 1보다 작거나 같았었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3단 논법 개념으로 xy 1이니까 xy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나이는 뭐 들어가야죠? y가 1보다 작거나 같았다고 했으므로 3단 논법이 이루어진 거죠. 자, 결론을 부정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not q를 했더니 not p가 된 거죠? 대우 명제가 참이 됐어요. 자, 기류법. 두 양의 실수 xy에 대하여 무엇이라 가정하자 결론을 부정하자. 그러면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1보다 작거나 같음이라고 하자. 자, 양변에 xy 곱하면 y가 양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은 얘가 뭐 됐어요? xy가 1보다 작거나 같게 됐죠? 근데 x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애초에 요 가정이 어떻게 돼요?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xy가 1보다 크다라는 거에 모순이다. 그러므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예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대응문제 해볼까요?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하시오. 말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래요. 자, 그러면 현재 n이 뭐가요? 홀수예요. n이 홀수이면 우리는 2a-1, 이때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n제곱은 2a-1의 제곱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2로 묶었더니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인 거죠. 얘를 보세요. 얘 자연수죠. 그럼 2 곱하기 자연수 더하기 1이니까 n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는 거죠. 엄마. 결론에 도달했네요. 응? 그래서 참이 되더라. 기루법.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참임을 보이래요. 뭘 통해서? 기루법을 통해서요. 그러면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부정해야죠. 그럼 뭐예요? 루트 5는 유리수라 하자라는 거죠. 결론 부정했어요. 루트 5가 유리수면 루트 5는 a분의 b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a하고 b는 서로 소인 뭐 정수해도 되고요. 자연수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a는 0이 아니라는 거죠. 자, 결론을 부정했더니 이 식이 나왔네요. 자, 이제 양변 a를 곱하고 제곱합니다. 그러면 b 제곱은 5a 제곱이겠죠? 그 말은 뭐죠? b 제곱은 a 제곱에다가 뭐 곱했어요? 5 곱했잖아요. 그럼 얘는 5의 배수란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근데 5가 소수니까 b제곱이 5의 배수이면 당연히 b도 뭐의 배수죠? 5의 배수인 거죠. 오케이? 5k라고 쓸게요. 이때 k는 당연히 정수라고 되겠죠? 그럼 b가 5k니까 그대로 대입합시다.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25k의 제곱은 5의 제곱 5로 나눴더니 아이고 a의 제곱은 5k의 제곱인가요? 엄마? 얘를 봤더니 a 제곱 또한 5의 배수네요. 그럼 뭐야 돼요? a 또한 5의 배수인 거죠. 자, l은 정수. 근데 생각해 보세요. b도 5의 배수, a도 5의 배수. 어디에 모순됐어요? 그죠? 여기에 모순됐죠. a하고 b가 뭐라고 했어요? 서로 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a도 5의 배수, b도 5의 배수면 a, b 둘 다 5라는 인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가 서로 소라는 거에 뭔 일이 벌어졌다? 모순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따라서 루트 5는 유리수라고 하면 안 돼요. 그쵸? 모순이 됐으니까. 무리수이다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알죠? 자, 이러한 증명 예는 시험에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증명 과정을 좀 쓰는 그런 연습 필요하겠습니다. 자, 유제 문제 푸시길 바라겠습니다.